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궁금해하다가 쉽게 꺼내지 못했던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바로 3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사라진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? 하는 이야기입니다. 요즘은 퇴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죠.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게 오히려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. 특히 30대에 이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뭔가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죠.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질문은 돈으로 모아집니다. 얼마가 있어야 버틸 수 있나?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.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둘이 사는 2인 가구로 나눠서 실제 사례와 가정을 곁들여 풀어가겠습니다. 숫자 이야기이지만 듣다 보면 여러분의 삶과 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.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이름은 민수라고 해볼게요. 민수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35세 퇴사를 결심했습니다.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지만 늘 야근과 주말 근무에 지쳐서 돈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커진 겁니다. 퇴사 후 민수 씨가 마주한 첫 현실은 바로 주거비였습니다.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월세 60만 원, 관리비와 공과금, 인터넷까지 합치니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. 여기에 식비, 교통비, 보험료를 더하니 기본 생활비가 또 100만 원. 민수 씨는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연간으로는 2,400만 원, 여기에 치과 치료나 갑자기 고장나는 가전제품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2,7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. 민수 씨는 퇴사 전 모아둔 돈이 5억 원 있었습니다. 그 돈을 예금에 넣어 이자만 쓰자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투자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소소한 수익도 냈습니다. 그 결과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필요한 자산 규모가 8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만약 내가 퇴사 전에 월급만 믿고 살았다면 지금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거다. 하지만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. 이 사례에서 보듯 1인 가구는 자산 5억 8억 월 소득 5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입니다. 무소득이라면 10억 가까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벌면 필요한 돈이 확 줄어드는 거죠. 이번에는 부부 사례를 볼까요? 혜진 씨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다가 39에 동시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. 아이를 가지기 전에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. 그들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퇴사하고 나니 가장 먼저 부담이 된 건 생활비였습니다. 주거비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. 서울 근교에서 아파트를 얻어 관리비까지 100만 원 정도. 문제는 식비와 생활비였습니다. 혼자 살 때는 50만 원이면 됐던 식비가 두 사람이 함께하니 80만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교통비, 보험료, 의료비도 2배가 되니 생활비가 월 20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. 결국 그들의 고정비는 한 달 300만 원. 연간으로는 3,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.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까지 감안해 4천만 원으로 잡아야 안심이 되더군요. 그럼 이 돈을 자산으로만 충당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? 4천만 원 0.03 계산하면 1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.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금액이죠. 그런데 혜진 씨 부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작게 운영했습니다. 큰 돈은 아니었지만 월 1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렸습니다. 그 소득 덕분에 자산이 메워야 할 돈은 연 2,800만 원으로 줄었고 필요한 자산도 13억에서 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. 그들은 말했습니다.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줄 줄 몰랐다.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. 2인 가구라면 자산 6억 9억 월 소득 1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최소선이라는 거죠.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. 혼자 산다면 월 200만 원, 연 3천만 원이 필요하고 둘이 산다면 월 300만 원, 연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. 그게 기본이에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변수들이 있습니다. 먼저 의료비입니다. 30대라고 건강에 자신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과 진료 한 번이면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. 실손보험 하나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. 둘째는 국민연금입니다. 퇴사하면 납부가 끊기는데 이건 곧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최소한이라도 납부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. 셋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.
지금은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도 20년 뒤에는 400만 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.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넉넉해 보여도 결국 모자라게 됩니다.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혼자 사는 경우 자산 5억에서 8억, 그리고 월 소득 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둘이 사는 경우 자산 6억에서 9억, 그리고 월 소득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이게 바로 30대 퇴직 후 최소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숫자만 보지 마세요. 돈은 단순히 도구입니다.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,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, 어떤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과 구조입니다. 30대 퇴직을 고민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. 자산을 쌓는 것과 동시에 작더라도 꾸준한 소득원을 만들라는 것.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.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스스로의 숫자를 계산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. 돈은 숫자지만 삶은 숫자 그 이상이니까요.